자, 다음은 동작구로 가보겠습니다. 상도역 롯데캐슬 총 950세대이고 일반 분양분은 474세대입니다. 며칠 전 5월 22일 공고가 난 이 아파트는 후분양 아파트로 2021년 2월 달에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후분양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변 시세 그대로 해가지고 분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선분양이면은 허그에 보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허그의 말을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데, 후분양을 하다 보면 뭐 전혀 허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근 시세 그대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평당 3,800만 원인데 뭐 입지도 좋은 편이고 신축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입니다. 다만 가점이 높은 분들은 싸게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제값 주고 분양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참고로 25평형 붙어 있는데 전부 9억을 넘기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특별 공급이 없습니다. 분양은 6월 15일 1순위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곳 쪽이죠. 강남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포 1단지 총 6,702세대, 일반 분양분은 1,235세대입니다. 2020년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당연 대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개포동 아파트 중에서 개포 1단지하고 개포 4단지를 서로 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 다 그만큼 장점이 많고 개포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로써 개포동의 대단지인 1단지서부터 4단지까지가 재건축의 막을 이제 내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분양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개포동에 접근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포동 자체가 요즘에 워낙에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입지 분석은 말할 것도 없이 좋죠. 자, 이 아파트는 역세권에 초품화에 길 건너 구룡마을 개발 시 의료 R&D 시설이 들어오고 규모 역시도 강남구에서 가장 큽니다. 엄청나게 큰 거대 단지 음마 아파트보다도 더 넓으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예상 평당가는 4,800만 원대입니다. 분양은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치 서밋을 보겠습니다. 총 489세대이고 이 중에 일반 분양분은 106세대입니다. 구마을 1찍으로 구마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위에 나오는 말풍선을 누르시면 예전에 분석했던 영상이 나옵니다. 해당 영상을 촬영한 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변동되는 내용이 조금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셔가지고 감안하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라고요. 예상 평당가는 4,800만 원이고 분양은 6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송파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 총 2,636세대, 일반 분양분 564세대, 8호선 몽천토성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그리고 9호선 한성백제역 역세권에 위치한 잠실 진주 아파트는 대단지이면서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다만 엘리트라 불리우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이 학원 사거리 인근에 있는 것에 비해 가지고 진주 아파트는 바로 앞이 유흥가이다 보니까 늘상 비교 대상이 되며 교육 부분에서는 상대적인 아쉬움이 늘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평당가는 4,800만 원입니다. 분양은 7월 달에 할 예정이긴 하나 후분양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참 뒤에 분양을 하겠죠. 자, 다음은 서초구로 가보겠습니다. 신반포 13차 주택 재건축 총 330세대, 일반 분양분 101세대입니다. 이곳은 작은 단지가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작은 세대의 아파트이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넓은 아파트 단지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작은 단지 특성상 커뮤니티도 부족하고 관리비도 더 나오는 그런 단점들은 있겠으나 초품화가 아닌 아파트가 초품화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3호선 잠원역까지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역세권 효과는 누릴 수 있으며 학원 공원과도 가까워가지고 여건은 괜찮습니다. 다만 한강변 아파트도 그렇고 경부고속도로 인근 아파트들도 그렇고 엄청난 차량 소음 때문에 소음은 항시 동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방음벽이 있는 고속도로 주변하고 강남대로 같은 대로변 주변하고 어디가 소음이 더 클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둘 다 살아보진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도로변에 붙은 곳에는 살아봤는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버스가 멈췄다 설 때마다 그 소리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대로변 인근이나 방음벽이 있는 그런 고속도로 인근에서 거주를 해보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경험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 평당가는 4,800만 원입니다. 분양은 6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방배 5구역 DH 방배 총 3,080세대이고 일반 분양분은 1,686세대입니다. 자, 이곳은 이수역 역세권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수역과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은 언덕도 좀 빡센 편이죠. 그리고 또 가까운 내방역까지 가는데도 조금 빡세요. 언덕이 워낙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방배역까지 가는데도 좀 빡셉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방배역에서 오는 게 좀 빡세죠. 자, 그리고 이수역에서 방배 5구역 안쪽으로 들어오기에도 좀 빡셉니다. 자, 그래도 강남과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규모가 상당하고 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 평당가는 4,800만 원입니다. 분양은 7월달로 목표를 잡고는 있으나 이 7월달을 넘길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심지어 제가 다루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요. 이제 규모가 좀 워낙에 작다 보니까 150가구도 안 되고 뭐 이런 규모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다루지 않았는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둔촌주공은 아예 제가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리고 조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분양가가 많이 높겠죠. 뭐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 10% 정도는 높을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럼 분양가 상한제 이후를 이제 노렸던 분들은 막상 이제 그때 하려고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물량들을 쫙 다 땡겨 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그 전에 승부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점이 조금 애매하게 높다. 뭐 가장 대표적인 점수가 한 60점 아니면 65점 한 요 정도쯤이 될 텐데, 이분들은 막상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하게 되면은 물량이 없어가지고 뭐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엔 이제 가점이 엄청나게 높은 뭐 75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면은 반대로 가점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가점이 조금 애매하게 높은 분들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이후 쪽을 조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조금 낮은 가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점이나 30점 이런 분들이 되진 않겠죠. 한 40점이나 50점대 분들도 이번에 괜찮은 아파트를 뭐 충분히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반대로 가점이 조금 애매하게 높다, 60점대 같이 좀 애매하게 높은 분들께서는 가점이 내가 조금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이후를 노린다 이래버리면은 거기서는 지금의 한 40점대 기준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현장들 중에서 괜찮은 아파트들을 꼭 잡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가점이 아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으시면 하는 거고, 없으시면은 그냥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각 포지션에 맞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